내가 사내 대출을 받아서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직장 대출금이 있다면 이 돈은 원칙적으로는 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생에서는 월 평균 수입이 얼마로 정해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으면 이 월 평균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매달 법원에 내는 변제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월급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월급 통장에 찍히는 액수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취업해서 월급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나 또는 중간에 이직한 분들, 그리고 또 같은 직장을 계속 다니더라도 작년 대비 올해 월급이 급격히 올랐거나 또는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의 자료를 가지고 월 평균 수입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월급으로 받는 돈 중에서 수입에서 공제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회생에서 인정되는 월 평균 수입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급여 소득자의 월 평균 수입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직장인들 중에서 회생 알아보시는 분들은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소득자의 수입을 계산하는 가장 원칙적인 기준은 이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이거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내가 작년 1년 동안 받은 급여랑 상여, 수당 같은 게 다 나옵니다. 중간에 직장을 옮겼으면 옮긴 직장별로도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연말 정산 통해서 확정된 소득세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들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이걸 토대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소득 명세 합계에다가 수당 같은 이제 비과세 소득을 더한 다음에 세금, 4대 보험을 뺀 금액을 근무 개월수로 나눠가지고 월 평균 수입을 계산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내가 근무한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하고 나온 소득이랑 세금이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보다도 더 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채무자한테 원칙적으로 이 자료를 토대로 월 평균 수입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작년 1년간 근무한 회사가 신고한 소득을 토대로 계산해서 그 다음 해 2월에서 5월 사이에 발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소득 활동이 없었던 분들이거나 또는 올해 다른 데로 이직하신 분, 그리고 또 현금으로 월급을 받아서 별도로 소득 신고 안 한 분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급여 명세서를 토대로 월 평균 수입을 계산을 하는데요. 급여 명세서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매달 내 소득이 얼마고 공제되는 4대 보험, 세금이 얼마인지를 적어서 발급해주는 서류거든요. 여기에도 상여나 수당, 식대, 기타 공제금 같은 게 다 적혀 있어요. 법원에서는 급여 명세서에 적혀 있는 이 보수 총계에서 세금, 4대 보험, 그리고 노조 회비 정도를 공제한 금액을 근무 개월수로 나눠서 월 평균 수입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내가 사내 대출을 받아서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직장 대출금이 있다면 이 돈은 원칙적으로는 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법원에서 공제되는 거랑 안 되는 거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급여 명세서도 없다,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실제로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급여 명세서 안 주는 것도 있고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런 걸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통장으로 입금받은 내역을 토대로 소득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러 통장을 2개로 나눠가지고 월급을 받는 식으로 해서 소득을 줄일 수 있다고 법원에서 의심하기도 해요. 이렇게 원천이나 급여 명세서 없이 오로지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만으로 월 평균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 회생위원이 고용주로부터 수입 상황 보고서를 작성받아서 제출하라 라고 하거나 또는 근무 시간 내에 사업장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 발신 내역 또는 근무 현장 확인을 위한 회사 사진을 추가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하면 원천 징수 영수증 또는 급여 명세서 없는 분들이라도 월급 입금 내역이란 다른 자료가 있으면 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런 분들도 회생 진행 자체를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회생위원회에 따라서는 작년 1년간 원천징수 영수증이랑 직전 1년간의 급여 명세서 모두 제출을 하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더 높은 금액으로 월 평균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대비 소득의 변동이 크거나 또는 원천 발급 시점과 회생 신청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이 클 경우에는 주로 이 2가지 자료를 다 요청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점도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급여 소득자의 월 평균 수입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